성공했다는 거. 거기서 우리 완전 우리 경쟁이 제일 성공했어. 그래서 사실 돈 되게 많이 났을 거거든. 내가 무슨 회비를 벌지 않는 거야. 내가 민망해가지고 야 회비 어떻게 걷어야 되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걔가 그냥 항상 거의 되는 것 같아. 압도적으로 너무 부자라서 걔가. 선생님 차도 나쁜 차가 아닌데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막 부자가 없거든. 근데 걔가 너무 압도적이야. 나도 못 버는 게 아닌데 걔는 이제 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단위가 다르지 아예. 나는 내 노동력으로 버는 거고 걔는 회장님 차를 타고 오셨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걔는 대학을 좋은 데 나온 건 아니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그래서 인성도 되게 중요한 거야. 사회생활 진짜 잘해 걔는. 밑바닥부터 죽어라 고생을 해서 고생 많이 했지. 막 동대문에서 장사도 하고 뭐 부동산 분양사무소도 했다가 막 거친 데서 막 정말 지금 애견 사업하는데 멋있죠. 진짜 웃겼어. 그래서 나만 계속 야 회비 누가 드려야 돼. 걔가 매번 걔가 다 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걔네 저기 피자 쿠폰 애들 피자랑 치킨 사주라고 보내주고 그랬는데 멋있습니다. 근데 그게 압도적으로 부자면 좀 얻어먹어도 되지 않냐는 결론이 있고요. 자, 1번.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나도 내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회장님이고 막 사업도 있고 그러면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푼돈이겠지, 걔한테. 그래도 나는 그래도 도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돼서 선생님 부끄럽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선생님 사준다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았지? 우리도 이렇게 모였을 때. 찬영이가 할래나?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 그지? 솔직히. 100%만 있으면 좋죠. 자, 1번 문제 뭐 나왔어요? 대답 좀 하고. 이거 뭐야? 그래, 몇 명 없잖아, 우리 진짜. 서술상 특징. 2번. 자, 이것도 9절. 그쵸? 9, 10. 맨날 똑같잖아. 3번. 표현상 특징, 이 외적 준거는 힌트이자 기준. 2학년까지는 완벽한 힌트인 경우가 많다. 뭐 나왔어? 사자성어. 이거 계속 틀리고 있다면 너희들도 다시 또 그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러고 싶진 않지. 경감하고 신신하고.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운 한자성어는 잘 안 나와. 어차피. 그리고 4개 중에서 우리가 뭐 5개를 뭐 전체에다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방법을 제발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돼. 나올 때마다 공부는 해야 됩니다. 뭐가 나올 때마다. 그래서 선생님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이 밴드에다 해도 좋지만 지금 밴드를 못 쓴다고 하니까 조그만 노트 같은 거 하나 사서 이 표현상 특징이나 이러한 사자성어 같은 거는 정리해 놓으면 되게 좋아. 나중에 수능 볼 때 되게 도움 돼요. 내신에도 그렇고. 말 보기만 끄떡이지 말고 하세요. 저 수첩 남은 거 있나? 수첩을 좀 줘야겠다. 이거 읽을게요. 이대봉전은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를 우선하며 또 해야 돼 이거? 뭐 나왔어? 충성. 그치? 지겹잖아 이제. 공부하잖아. 유교적 이념. 남녀의 주인공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모습, 이게 있을 거라는 거죠. 사회적 제약을 뛰어넘은 여성 영웅의 활약상 부각, 군주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등을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럼 이거 괜히 주는 게 아닐 거고, 이거 어떻게 본문의 내용하고 대응해가면서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고전소설은 뭐라? 주제적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소설이냐에 따라서 출제 요소가 비슷하고 구성이 비슷하다. 기억나죠? 아까 지금 선생님 되게 듣기 좋은 소리인데 진주가 선생님 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 얘네 그럼 어느 소설에 들어가는 거 같니 얘들아? 우리 여러 가지 했었잖아. 애정소설이냐 가정소설이냐 그치? 영웅소설이냐 그치? 시대상을 비판하고 있는 한국소설이냐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판소리계 소설이냐 되게 중요했죠. 판소리계 소설. 그 다음에 구조로 따지면 얘가 몽유롭계나 몽자류계의 소설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몽유롭, 몽자류는 다른 데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거 읽었을 때 대충 뭐의 스토리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스토리예요? 군담. 그쵸? 군담 소설은 뭐랑 연결이 많이 돼요? 예, 충 당연히 그렇고. 영웅이 있죠, 영웅. 예, 그쵸. 진주 좀 대답한다, 이제. 은채 지을 수 없잖아? 같은 1등급인데? 야, 우리 반, 야, 지금 1등급이, 우리 비율적으로 지금 엄청나. 거짓말은 아니잖아. 절반 이상 1등급이야. 자, 중국 명나라 이익의 아들.
대본가 선생님 그 얘기했었다 얘들아. 기억나니? 고전소설에서는 뭐니? 이름을 여러 개로 지칭을 한다. 그래서 그걸 잘 따라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장하님의 딸 대왕, 장대왕이겠지. 혼인을 약속하면 좋겠다, 그지? 자, 이후 대봉은 죽을 위기. 그치? 여기서 죽어버리면 영웅 아니잖아? 천유신주. 이런 단어들 외워놓으시고요. 도수를 익혀요. 역시 졸업자의 도움 보통 받아요. 어떻게 해요? 격퇴하고. 애왕에게도 실현이 있어요. 그죠? 여자들은요, 남장이 필수야. 왜? 그 시대에는 여자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장을 하여 살아가다가 과거의 국자여 남방 선우의 국대를 군대를 격퇴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당시에 실제 남장을 하며 살아갔으면 거의 뭐 사역이죠. 근데 이 소설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로망을 실현해주는 그런 장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벌 받지 않아요, 보통. 벌 주면 되게 이상한 거야. 그 보통은 큰 공을 세우고 그것을 황제한테 맨날 가서 하는 말 똑같아. 황제를 기만했다. 질서를 어질펐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래, 죽어라. 이런 경우는 없단 말이야. 알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다시 만난 대본과 애왕은 결혼하고 모든 뭐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공을 인정받아 초아와 충녀로 왕가 되지만 또 그치.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얘가 앞부분을 주고 다 끝나잖아. 그럴 리가 없지. 다시 한번 2차 위기가 옵니다. 효노의 대군과 선우의 군대가 재진입을 하게 된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항상 뭐야? 나라의 위기 상황. 이래야 영웅 출연의 조건. 그래서 항상 위기 상황이 있다는 거야. 자, 대화 나와. 그러면 대화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라고 했고, 소설은 여러분이 전체 줄거리를 파악해가면서 읽는 건 맞지만 한 번에 소설이 줄거리가 확 파악된 경우는 없어. 장면 단위로 끊어 읽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셨죠? 지금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리요? 남북의 적병이 다시 일어났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물리치겠죠. 당연히. 그쵸? 전일에 애왕이 있었지만 옛날엔 누가 있었대? 애왕이 있었는데 애왕이 지금 어떻게 됐어? 규중 알아야 되지? 규방. 여인에 거쳐 이제 여인의 신분으로 돌아갔으니 한쪽에는 대본을 보내면 되겠지만 또 한쪽엔 누구와 맡게 하려 라면서 고민을 해. 자, 짐 알아야 돼. 짐 누구야? 왕. 자기 황제를 가리키는 거. 우리나라 과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왕이고 중국은 황제니까. 덕이 없어. 노적이 자주 일어나니 초왕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여기는 자기 이름을 말해주는 편이야. 그치? 대봉이 성공하고 돌아오면 이번에는 천자의 자리를 대봉에게 이거는 진짜 와 파격이야. 이러기도 힘들죠 사실.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 눈물을 흘려요. 자, 여러 신하들이 간언을 올려 말하였다. 천자가 눈물을 흘려 땅을 적시면 3년 동안 심한 가뭄이 든다. 물론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지만 옛날 왕들은 진짜 피곤했을 것 같아. 그치? 즉시 초왕만 패초하옵시면 왕후는 본래 충효를 겸한 인재이니 애왕의 인물 때 가지 않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간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갈 거라는 거 안 갈 거라는 거야. 모른다는 빨리 봐봐. 조선시대 임금이 시간을 모르던 일이야. 조선이긴 하지만 천자, 짐 이런 말 쓰면 원래 안 되거든. 근데 소설이니까 쓰는 거야. 중국도 난리 나죠. 자기네보다 하나 밑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과잉이라 원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보면은 그 옛날에 공민왕 이런 거 하기 전에 무슨 조라고 불렀잖아. 우리나라도 태조 왕건이었잖아. 근데 공민왕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원나라가 지배를 하면서 하대할도 그렇게 한 것처럼 원래는 황제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조선시대에 와서 황제라는 표현 안 쓰죠. 그쵸?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렇게 부르래. 자, 그래서 이에 황제가 즉시 패초하니 초왕이 초왕 누군지 따라가야지. 누구야? 예? 황제가 패초했는데 전교 이런 거는 전교장 그런 거 아니고 뭐야? 전하는 거라는 거야. 전하는 가르침 같은 거니까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해서 누구야 얘? 초왕 누구야? 대봉이 여기 있어. 나잖아. 이걸 잘 따라가야 돼. 내가 집중해서. 여기 막 초왕과 충렬왕후가 됐다 그랬지. 그쵸? 초왕이 즉시 태상왕에게, 태상왕이라는 건 상황을 높여보는 말,
아버지 국사를 맡기고 용포를 벗고 월각 축을 쓰고 용인갑을 이게 뭐야? 출정 준비를 하는 거죠. 청룡도를 비스듬히 두고 얘네들은 또 웃긴 게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옷에도 다 이름이 있고 칼에도 이름이 있고 알겠어? 갑옷이 용인갑이고 청룡도 선생님도 이런 분필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영웅처럼 보이게 옷 주고 말 황성에 도착했다. 굉장히 빠른 전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고 계단 아래 나아갔다 이것들이 황제가 초왕의 손을 잡고 양쪽 장수를 다 보낼 수 없는 국가를 얘기하고 있어. 비록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부인이 좀 그렇죠 이러면 그렇지 않은데 자식도 낳아야지 좀 그렇습니다 신혼인데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록 남국의 강병이 억만이라 하더라도 폐하께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조금 위험합니다. 좀 기대는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없어. 목숨 걸고 싸우겠다. 전하, 폐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단 말이야. 자, 즉시 사자를 명하여 충렬왕에게 사연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예상되지? 반전이란 없어. 고전소설은. 당연히 어떻게 화려한 옷을 입고 갑주를 갖추어 천사검. 보이세요? 얘도 이름 있어. 그치? 천리준 총마. 알겠지? 이게 낫네. 태상태우 시어머니 두 공주와 후궁에게 하직한 뒤 천리만이 채찍질하여 성으로 달려왔다. 황제와 초왕이 성 밖에까지 나와 마시는데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뭐 생각나야 되냐면 보기에서 했던 게 생각이 나야 돼. 뭐야, 여성이 역할 분담을 해서 했던 거. 그렇지? 주는 게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자,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해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누가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접근 법인 거고 읽는 법인 거지 실제 여러분이 가서 읽지 않으면 솔직히 1도 안 늘어요. 알겠어요? 채점을 안 하고 고쳐오지 않고 미루거나 안 됩니다.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한 게 아닌가 합니다. 라면서 뭐야? 자신의 부부 탓으로 돌리는 겸손한 태도? 그치?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 황제가 충성스러움을 못내 칭찬하고 어떻게 저를 놀릴 것인지 방책을 물었더니 왕후가 아뢰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출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왕후가 이렇게 말해요. 또 뭐래요? 너무 뻔해. 뭐라 그래? 찬영 읽어봐. 초왕 부부가 정성이 부족하여 외적이 자주 강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정신 차려. 거기 아니잖아 지금. 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혼자. 왕후가 아래였다는데 그걸 찾으라는 줄 알았어? 그 밑에 거 얘기해. 찾으라는 줄 알았어요. 왕후 목소리로 해봐. 왕후 목소리로. 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맨날 그 말을 붙이지. 아부. 우리 초왕부들에게 미쳐 싸운대. 불행하여 전장에서 죽은들 어찌 마다할 선이 뭐라고 했어? 이들의 발언에는 뭐만 있어? 목숨 걸고 싸울 거고, 내가 이 임금을 지킬 거고, 그건 나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고, 알겠어? 똑같잖아. 뭐라 그래? 죽은들 마다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창영아. 안 하겠다는 거지.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거야. 어디를 바란 건데 뭐야? 내가 바라는 게 뭐야? 폐하가 걱정하지 않는 거야. 오바가 심해. 알겠지? A 부분. 자, 문제가 뭐였어요? A 부분이. 그쵸? 근데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맞죠? A에 드러난 인물의 결의가 실행된 것을, 그치? B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B까지 읽어야 되는 거네. 맞죠? 갑니다. 자, 이에 군병을 조발하여 왕후를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겸 병마도, 총독, 상장군에 봉하고 같은 거야. 왕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원수?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탑 캡틴이라는 거야. 대원수 다 비싼 말이 겸 직책을 막 주는 거야. 병마도, 총독, 상장군에 봉하고. 알겠어? 임금과 절원을 주며 이건 어떤 게 뭔지 몰라. 상징 같은 거죠. 뭐 어디 출정을 하거나 임명을 할 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군중에 만약 태만한 자가 있거든 즉시 참수하라 했다. 이거 뭐야? 절대적인 권력을 줘서 뭐야? 군기를 높이라는 거죠. 됐어요? 또 초왕은 대군이었지. 대원수 겸 상장군을 봉하였다. 됐어?
중요해 안 중요해?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출정을 하는 거야. 군사 조발할 때 장원수는 아까 장원수가 이런 거. 장원수가 누구겠어? 그지? 애왕이지 애왕. 그치? 원수. 알겠죠? 이런 거 알아야 돼. 황송의 군대를 조발하고 이원수는 누구야? 대봉이. 그치? 초나라 군대를 조발하여 각각 80만을 거느리고 행군했대.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80만인지 70만인지 이런 거 문제 내겠냐고. 지금 무슨 상황이야? 부름을 받고 출정 준비를 완료하고 출정을 하는 상태인 거죠. 됐어요? 얘들아, 극단적 상황은 몰고 가네. 애왕이 지금 뭐야? 임신 중이야. 각자 말을 타고 남북으로 떠나면서 대부이 왕이 서자고 말하였다. 원수가 잉태한 지 7달이 복중에 품은 혈육이 보존하기를 어찌 바랄 수 있을까. 와, 부디 몸을 안 보아서 무사히 돌아와서 서로 다시 보기를 천만 바라나 대봉이가 애왕한테 애틋하네요. 그죠? 이렇듯 애틋한 정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왕이 다시 말했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래? 그러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누구 생각만 하는 거야? 왕, 나라. 원수는 서걱정하지 말고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한 번 북을 쳐서 도적을 깨뜨리고 빨리 돌아와 황상의 근심을 덜고 태후의 근심을 덜게 하라. 자, 대봉은 북으로 가고 양은 남으로 있다. 이제 이해되시죠? 위기 상황이 생겼고 이미 이제 왕으로 봉해져서 안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으나 그 영웅의 그 능력을 따를 자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에서 다시금 위기를 맞이해서 다시금 출정을 하는 장면. 그러나 마음이 놓이는 것은 고전 소설은 예외가 거의 없고, 그치? 영웅 소설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가 어떻게 갈지 알 겁니다. 이제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다고 했냐면 그냥 두 개의 장면이 나뉘었다. 여기 어디겠어요? 전쟁터겠죠? 백금투구, 후구포, 칠적천사검, 천리준 총마 중요합니까? 그냥 이거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왜? 영웅처럼 보이려고. 생각해봐봐. 우리가 배트맨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맨 얼굴로 그냥 유니클로 옷 입고 나가서 싸운다고 생각해봐. 아니잖아. 막 날개 옷 입고 막 그치? 뭐 투구 쓰고 막 자동차 장난 아니잖아. 영웅적 뭐뭐. 적진으로 달릴 때 남주작, 부평무, 청룡 이거 여러분 아실 텐데요. 그죠? 청룡, 자청룡 500호 들어가 봤지? 수호신들 졸면 안 되고 소설이 좀 졸리긴 해. 그래서 니네가 집중적으로 읽어야 돼. 됐니? 싸운 지 반합이 못 돼요. 합 뭐라 해서? 맨날 나오잖아. 이렇게 짠짠 하는 거 이거 합. 원수팔이 공중에서 번쩍 빛나더니 자 이런 거 골통의 머리가 떨어졌다. 좌충우돌할 적진을 이용해 어떻게 돼? 오늘의 용맹이 전날의 용맹에 비해서 어떻게 돼? 더 임신 중인데 심지어 더했대. 30여 합을 겨룬 끝에 무수히 많은 장수를 무찌르고 선우의 80만 대병을 몰아치니 선우가 마침내 당해내지 못할 줄 알고 달아나려 하였다. 이를 보고 장원수가 누구야? 애왕이 또 따라가야 돼. 적군을 여린 풀 빼듯하니 또 나왔지. 추풍남.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칼로 몇 번 했더니 적군의 머리들이 다 추풍낙엽, 가을에 바람에 가을바늘 떨어지는 낙엽 같이 떨어졌고 주검이 산처 쌓였고 피가 흘러 내가 되었대. 무슨 법이야? 맞아. 여기도 나오잖아. 아니, 솔직히 많이 보지 않았어 지금 여태까지. 아직 경험치가 많이 쌓이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보면 볼수록 이게 계속 뻔해요. 그래서 오히려 고전은 하면 할수록 더 쉽다니까. 더운가 우리 애기들? 됐어요? 자, 선수가 일부러 죽기를 각오하고 달아났어. 그러나 선수가 지르는 한마디 고성 보세요. 와 하니까 검광이 번쩍하더니 몸이 지그레 말을 떨어주고. 장난 아니야? 뭔지 알겠지? 이에 장원수가 선우의 목을 베어 한이 넣어서 남만의 5나라에 보냈어. 왜? 뭐해? 왜 그러는 거야? 본을 보이는 거죠. 까불지 말라고. 본보기를 보이는 거야. 봤냐? 이렇게 되고 싶냐? 이거지. 그치? 여러분 장수에게 호령하여 남은 적진 장졸들도 실감하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고 백성을 진무하였다. 자, 진무란 단어는 뭐라고 돼 있나요? 빨리 가서 보세요. 안정시키고 어루만져 달랬다. 이렇게 읽어 놓으시라고요. 꼭 외워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때 5나라의 왕들이 선우의 목을 보고는 황금, 자, 아라사키 거죠. 채단 수레를 받으시고
살려. 장원수가 5나라의 왕을 잡아들여서는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항소와 이란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 이대로 만일 반드시 아무단 선우처럼 될 거다. 나 우리 조카 이름이 선우여가지고 좀 그러네. 자, 너희 5나라 인종을 모두 없앨래. 또 물러나 동지의 조공 보냄을 지체하지 말라 그랬어. 동지 알죠? 동지 그때 꼭 뭘 보내는 거야? 자동이체처럼. 알겠지? 이에 모두가 살려주게 되면서 선우를 탓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살해하고 돌아갔다. 군사를 수하고 진문관에서 군사를 위로하며 수계한 후 예단을 싣고 왔어. 갑자기 폭풍이 심하더니 애기도 무사했어. 이 애가 보통일까? 장난 아니었겠지. 그쵸? 야 미쳤지. 3일. 우리 산후 조리원 알잖아. 14일 최소한 14일. 그래서 한 달가량 조리원에 있는데 이 여자는 3일에 조리원도에 계속 행동을 이어왔대. 자 여기 보시면은 이대봉의 활약상은 별로 나타나지 않죠. 제목이 이대봉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여인 장씨 장혜왕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럼 문제를 제대로 푸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분이에요? 지체 없이 응하는 모습을 통해 충성한 유교적 가치관 괜찮지? 작품 내용 그 다음에 보기네요. 간언에 따라 이대봉을 폐초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잘못을 벌써 인정해요? 전혀 이런 건 아니죠. 그 답은 2번이 되고요. 규중을 벗어나 전장에서 대원수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제약을 떼어놓는 여성의 화력. 맞죠? 자, 잉태한 몸매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는 모습을 통해 뭐지? 개인적 가치보다 집단적 가치가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 자기 임신 중이라 못 나갑니다. 그래야지. 이대봉이 각각 싸움을 떠날 모습을 통해 각각 역할 분담한 모습이다. 문제 얼마나 푸니? 이게 수능형 문제의 표본이죠. 자, 여기는 답 몇 번일까요?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에요. 됐어요? 4번은? 4번. 2번. 그렇지. 이건 별로 안 어렵네. 1번 답 몇 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 있잖아. 이것도 은근히 끝까지 봐야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중략 줄거리 정도에서 끊고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까지 있는지. 대신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건 세모로 해놓으시고요. 보이는 거를 이제 주로 동그라미를 치면 좋죠. 자, 답 몇 번이에요? 과학상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해학적 분위기는 뭐예요? 이 과장을 어떤 걸 목적으로 했냐를 봐야 돼.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려고 하는 거지 웃음을 유발을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틀린 거야. 잦은 장명전하는 병. 자, 아닌 것부터 해볼게요. 요거 조심하세요. 환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초월적 공간이 있는가 보세요. 이게 틀렸죠. 이게 어떤 과장을 통해서 인물의 영웅적인 모습이나 판타지를처럼 보이게 하는 건 있지만 공간 자체는 인간 세상이니까 틀렸고요. 배경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부각돼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인물 간 갈등이 일단은 뭐냐면 그 적자고 주인공 간의 갈등 정도인데 이게 배경 묘사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어. 그쵸?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둘 중에 하나네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더 깊이 들어간 거 의자. 서술자의 개인 있니 없니? 있어? 어디 있어? 근데 이럴 때 시간 절약을 하는 팁을 알려드리면 찾을 필요가 없는 게 뭐가 틀렸어? 비극적 결말이 아니지. 그치? 그럼 답은 4번은 얘기지. 사실은 잦은 장면 전환은 원래 소설은 잘 안 나와. 왜냐면은 소설 자체가 길면 모르겠지만 짧잖아. 짧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기가 쉬운 건 아닌데 여기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 거 하고 잠깐 쉴게요. 너무 안 쉬면 힘드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아직 이 답은 모르겠어요. 뭔지는 잘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서술 방식 나왔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내용 일치 문제. 내용 파악되는지 묻고 있어요. 맞아요? 자, A, B 구절.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4번.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애예요. 권익중 전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진가 징주가 나타난다. 여러분 옹고집전 들어봤어요? 있나요? 혹시? 예, 이 옹고집전이 그런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가정 내에서의 어떤 갈등, 인물 간 갈등 이런 것인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인물이 이제 좀 뭔가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설명 있죠.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진가징주는 천상계의 개입이 되고요. 여기 나왔죠. 권익주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주인공이 권익주인 것 같죠? 고난을 겪게 한다. 하지만 증가증주는 선녀가 된 인왕자와 권익중이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 그들은 제외한다. 그럼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라는 건지 대응하는 것을 물을 것, 그치? 그걸 물을 수밖에 없겠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대충 이걸 통해서 어떤 내용인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 자, 진가증주. 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특이한 점이 바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느려지냐. 왜 이래. 자, 여기 뭐 가정 문제나 애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건 대충 눈치를 챌 수 있죠. 두 사람의 사랑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쵸? 장애가 생기고, 그걸 극복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알겠지. 권익중과 인왕자는 혼인을 약속하였으나, 권익중 전이니까 주인공이 권익중인 건 알겠고, 서술자 찾을 건데 서술자 뻔하지 뭐. 거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거기서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서술자의 개인 나타나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혼인을 약속했으나 조정의 세력과 옥남무인의 좌절되고 이런 식으로 남녀 간의 사랑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 장애물이 존재해. 그치? 방해꾼.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안 보내지 당이고 이런 애들이 그냥 트라이하다 말면 다행인데 그러질 않아. 그러면 스토리가 전개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 이때 여자들 대단하다 그지? 여기서 자결하면 끝이잖아. 그치?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결국 이것이 그 죽은 명운 소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죽은 사람하고도 혼인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귀신하고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기대를 해볼게요. 이후 권익주는 권승상의 권유로 위의 남자와 혼인하나 비극이네. 이남자를 잊지 못한다. 잊었으면 스토리가 그냥 그리고 그냥 위남자랑 그럭저럭 산다. 이래버리면 뭐야? 사실 안 되지. 무풍이가 안 열려. 됐다. 그럴 텐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못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고전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치밀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인왕자는 죽어서 천상에 올라서 선녀가 되었다. 아까 우리 뭐라 그랬니? 천상계의 개입으로 기억나니? 자, 천상계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왜 생겼냐면 인왕자가 죽어서 천상에 올라갔기 때문인 거지. 됐니? 자, 옥황상제께서 인왕자를 보고 너는 인간 세상에서 배부기를 만나지 못하고 원통이 죽었으니 강남 악나루 중림 속에 가 있으면 자연 내 배필을 익중 만들 것이다. 익중을 만들 것이다. 누구의 개입 맞아? 천상계의 개입이지. 옥황상제가 시킨 거니까. 또 합도사비를 만들어 주시며 진짜와 가짜가 다투게 되는 진짜와 가짜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 이 허수아비의 이름은 우인이며 자태와 얼굴은 익중과 같이 만들어놨대. 역시 천상계의 개입으로 지상계에서 익중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자, 우인이 가짜 익중 허수아비가 익중의 집을 찾아가니 승상과 부인이며 위남자 아내가 익중인 줄 알고 반겨가지고 서축 안부를 물으니 그쪽이 있었나 봐. 우인이 대강 대답을 하고 잘 모르니까 진짜 익중을 오길 기다렸다. 이때 권익중이 이제 권생이 어린 남자. 선생님 어린데 결혼했어요. 옛날에 어린데 결혼했지. 그치? 생 붙였지?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 대문 안에 들어서니 당상 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막 화를 내고 있어. 익중이 이를 보고 내가 서쪽으로 갈 때 저러한 귀신이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 나는 금강산에 사는 헛개비라는 귀신이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면 위탁할 곳이 없다. 내가 들으니 너희 집이 부자라니 모월 모일에 너희 집을 찾아서 너를 쫓아내고 내가 있으리라 하면서 오늘 대낮에 들어온다 하거늘. 자, 잘 보세요. 꿈이라는 것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실제 꿈에 대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찬혁 씨. 기대 잊지 마시고요. 정신 차리시고 따라오세요. 질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안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 고전 소설은 옛날 저희 현대 소설처럼 치밀하지 못하다고 했어. 우연성. 그렇죠? 그럼 그런 우연적인 전개 방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나마 이런 꿈 같은 거지. 이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는 꿈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놈이 저놈이구나 하면서 중문에서 같은 불렀다. 자, 근데 승상은 부인을 붙들고 기가 막혀 묵묵히 말없이 앉아있을 따름이다. 왜?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너희들 똑같이 생긴 애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치? 기가 막혀서 묵묵히 말없이 앉아있어. 익중이 들어오니 난형 난제. 누가 아우러 골라듣지 모를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지금까지 문제가 시작된 거죠. 승상이 자식이 아비만 못하다 하였으니 아비도 몰라보구나. 내가 아비가 돼가지고 누가 진짜 안 뛰는지는 몰라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허무하고 어이없겠죠. 먼저 온 것이 이렇게 소리가 가야 진가쟁주지. 딱 보면 알겠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막 하는 거야. 나중에 온 것이 귀신이다. 자, 어젯밤에 여차하차 또 뭐야? 꿈은 참 많이 등장해요. 고전소설에. 자, 과연대로구나. 승상은 의심치 마세요. 라면서 이어서 불을 불러 중문에 들어오는 귀신을 쫓아내래. 라고 하였다. 이에 하이 번거지를 둘러쓰고 대문 거기를 쫓아나가서 복숭아 나무에 굵은 가지를 꺾어. 옛날에 이게 왜 복숭아 나무가지냐면 복숭아가 뭐냐면 복숭아 나무가지가 귀신을 쫓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드라큘라 쫓느라고 마늘이랑 뭐 이런 십자가 썼던 거랑 비슷한 거지. 종아리를 막 때려. 개떡을 이마 위에 절썩 붙이고 이것도 민간요법이겠죠. 물밥을 등에 엎은 후 이게 일종의 어떤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이겠죠. 엑소시스트 같은 거. 익중이 당장 근육과 매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산골물이 콸콸 소리내며 흘러가듯 두들겨 때렸다. 비유. 너무 심하게. 익중이 하는 수 없이 뛰쳐나와 견디지 못해. 이것도 살살 때리면 견디겠지. 그러니까 완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해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기가 싶었다.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아까 뭐라고 했어? 옥황상제가. 너가 어디가 있으면 악양루 중림 속에 가 있으면 네 배필 익중을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한 옥황상제의 스토리 메이커인 옥황상제의 계략이겠지. 그럼 얘 어디가 있겠어? 예측을 해봐. 이쪽 가 있지 않겠어? 예측을 해본 적 있는 거야.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야. 이것이 다 가짜 익중 때문이다. 소진과 장애의 구별도 밝힐 일이 없었다. 자, 소진과 장애의 구별 뭐 얘기니? 뭐겠니? 무슨 얘기겠니? 뭐 중국 맞지? 중국 사람. 그치? 엄정과 설득력이 뛰어나. 논리가 되게 탄탄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설득 못해. 이해됐어요? 잘했어. 다시 들어가 맞아 죽기를 결단하고 한번 진위를 분별해 보리라고 여기다가도 생각했어. 자, 태도 해결 스스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어. 하지만 가짜로 들어온 귀신에게 두들겨 맞은 꼴로 변명도 쓸데없겠지. 이제 천하강산을 두루 돌아다니다 구경한 후에 강남 명월 어이구야 맞아? 악양루를 구경하고 동조에 빠져 죽으려 하고는 일어나 기절했다. 뭐 이렇게 근데 이렇게 빨리 죽어?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벌써 죽어 이제. 자, 중략 가는 길을 다 쓸 순 없겠지? 입장은 화려한 꽃무늬 금강보자에 꿈틀거리는 용문이 새겨진 허리띠를 두르고 낭자는 갑자기 나왔어. 우리한테는 이게 되게 생뚱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예고들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드디어 만났구나. 7번 한자 갖추는 노기용상을 입고서 용례를 치르니 83년 벌써 인간 세상 아니잖아, 그지? 인간 세상의 텐션이 아니잖아, 지금. 83년 나와서 온갖 악기들과 풍악을 올렸고
선관은 남자라고 보시면 돼요. 선녀 반대말. 익중에 술고 우리는 천상의 선관으로 상제에게 명을 받아 그대에게 예를 이루게 하노라. 하고는 이내 구름을 타고 횡행히 사라졌다. 익중은 공중위를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돌아와 낭자와 하룻밤 동침하니 깊은 밤에 만단정이 만단정을 외우세요. 온갖 경과했고 익중이 사랑함을 이기지 못하여 낭자의 목을 훌초안고 희희낙낙하여 바람 불어라 비야 오너라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고 여한 풀어진다. 운우지정. 둘이 몸을 뭉치다 동정수에 떨어지거나 말거나 이제 뭐야? 동정호. 아까 얘가 뭐라 그랬어? 동정호에 빠져 죽으리라 그랬잖아. 야 이제 한이 없어. 이렇게 하다가 진짜 둘이 막 놀다가 어우러 놀다가 좀 빠져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할 정도로 그만큼 그리움이 깊었다는 거죠. 우리 둘이 만났으니 태산이 평지되고 하해가 육지되도록 살아보자. 영원히 태산이 평지가 된다. 그 다음에 넓은 그 하천과 바다가 다 육지가 되도록 그게 영원이라는 의미죠. 됐어요? 자,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명성이 들리자. 계명성을 들리자. 자, 이때 또 포인트들이 있어. 보통 이렇게 해서 천상 아니면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사랑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 그렇게 영원히 귀신하고 사는 경우도 없어, 거의. 당연히. 또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인간은 인간 세계의 룰이 있고. 그치. 천상계는 천상 세계의 룰이 있으니. 우리가 착하게 살았고, 서로 사랑 안에 이루어지 못한 것을 원통이 여겨. 똑같아. 이 말이 맨날 똑같이 나와. 이 옥황상제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잠시 여기 오게 해준 거니까. 난 떠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야. 이 여자가 떠난 다음에 이 남자가 보통 따라 죽거나 아니면 이제 따로 그냥 살거나 그런데요. 이별하는 장면까지 나오거나 그래요. 이제 볼게요. 얘는 그런지. 계명성 자주 나옵니다. 계명성은 고전 시가에도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개가 뭐예요? 개? 닭. 닭 우는 소리. 꼭 끼워 하면은 아침 밝았다는 얘기지. 낭자가 일어나 앉아서 촛불을 밝히고 약 3봉지 이런 거. 고전 소설에서 주요 소재. 상제의 명령에 계명성이 들리거든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예, 벌써 그치? 잠깐만 그러니까 회포를 풀게 해준 거야. 청상 옥황께서 허수아비를 보내셨으니 이 약을 가져다가 한 봉을 대문 안에 떼어보소서. 푸른빛 연기가 일어나며 허수아비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5년이 지나 이곳에 와서 오늘 밤 복중에 들어 때가 찬 아이를 데려가 옵소서. 누가? 5년이 지나면 오늘 밤 복중에 들어가 때가 찬 아이래. 얘는 또 애도 5년이나 임신을 하네. 아무튼 5년 후에 우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것이 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죄악이라 인과응보라. 서로 만나 해로할 날이 멀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래? 살다 와서 인간의 생을 다한 다음에 천상계에 와서 만납시다. 듣기를 다 하고 크게 놀라야지. 오늘 낭자를 만나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오? 가지마오. 못 가오. 기약 없이는 못 가느니 만정에 회포를 풀지 못하고 간다는 말은 웬 말이오? 낭군님은 지나치게 슬퍼 마시고 때를 기다리세요. 천명을 거역할 수 없다. 이런 말이 꼭 나온다고 했지. 또 나왔잖아. 맨날 스토리 진짜 비슷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는 걸 여러분이 빨리 느끼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권익중전. 자, 이거는 고난 극복과 사랑의 성취에 관한 영웅의 일대기인데 이 중에서도 사랑 성취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잖아. 이걸 만약에 이렇게 스토리를 외우고 있다고 한들 이걸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 자체가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때그때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문제를 보시면 모르는 거 질문해볼까? 틀린 거? 이런 거 같이 해보고. 자, 옥황상제가 자태와 얼굴의 진짜 익중과 똑같은 가짜를 만든 걸 보면 증가쟁주가 천상계의 개입으로 발생한다는 것 맞는 거고 하인이 진짜 익중을 당장 공격받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때려야 익중에게 고난을 겪게 한다는 거. 가짜 익중에게 집에서 쫓겨난 진짜 익중이 가짜 익중에게 집에서 쫓겨난 진짜 익중이 낭자를 만나서 은혜를 치는 걸 보면 증가쟁주가 익중과 낭자를 제외하게 한다. 맞죠? 승상의 부인이 가짜 익중을 진짜 익중으로 믿어 진짜 익중 쫓아내는 명령을 내린 걸 보면 증가쟁주가 익중과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왕자가 가짜 액중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진짜 액중에게 알려주면서 5년 후 가짜 액중과의 만남을 예상해요? 이거 예상한 적 없죠? 자, 5번. 질문 없어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거 2개를 빨리 푸시고 다 푼 사람은 쉴 수 있습니다. 알겠죠?